네, 반갑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죠. 물론 뭐 많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0.58, 코스닥은 플러스 0.35.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인 반면에 개별주들은 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중간 단계에 있는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수급은 당연히 개별주에 집중되는 모습일 겁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좀 매도가 일어났고요. 코스닥 쪽은 오히려 이제 매도 쪽에서 매수로 빠르게 전환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수급의 이동을 계속 잘 보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또 어느 쪽 업종군, 또 어느 섹터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급 변화에 따른 종목들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소부장 뭐 쪽 부분들하고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거나 뭐 배당률 잘 주겠다,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특이사항은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역대 최고가, 신고가를 만들어냅니다. 뭐 역대라고 하긴 조금 그래요. 왜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신고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무죄 혐의를 받게 됐죠. 네, 그래서 무죄가 나옴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종목 주가 흐름들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2521포인트. 일단 이 상황은 썩 좋진 않죠. 그래서 아침에 설명드렸던 대로, 자, 오후까지 계속 밀리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반등이 없잖아요. 반등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쪽에서 특히 뭐 대형주 쪽 매수는 그다지 선호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주말 동안에 잘 풀이가 돼서 이제 월요일에 상승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글쎄요, 일단은 하단 패턴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다시 돌아서야지만이 이제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없이 그냥 홀딩만 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내용이 좀 다르죠. 하락 이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락 이후에 지지점,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연결돼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지지점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등장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740포인트 넘어서서 위쪽 라인대 열려있는 부분들 향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매물대가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뭐 크게 이것도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좀 누웠다 가도 되고 더 올라서 가도 되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개별주 쪽에 조금 더 많이 쏠리다 보니까 네, 대형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지수가 같이 누워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개별주 쪽에 움직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상승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2,400억 정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1,200억 정도 팔았는데 마지막에 조금 더 올려줬어요. 그래서 2,400억. 자, 연기금과 외국인의 성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 분량을 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1,200억가량의 외국인 성격의 종목이 빠져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많이 하락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기관 쪽, 금융투자 놈들이 매도를 많이 쳐버리는 바람에 약간 조금 네, 얽히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단기적 상승한 종목이 좀 빠지거나 그런 모습 좀 있었고,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왕거래 쪽에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조금 네,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줬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막판에 치고 올라갔죠. 이게 쭉 치고 올라가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면서 이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선물 쪽 포지션은 조금 애매합니다. 옵션 쪽은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긴 한데 선물 쪽 포지션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일단 상방 쪽으로 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6% 상승입니다. 뭐 재료적인 측면을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힘을 좀 받지 않나 생각되고요. 뭐 실적 같은 부분들은 이제 올해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나 등등이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수급의 쏠림. 자,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자동차, 뭐 그 위쪽으로도 다 2차전지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 다음에 네이버까지도 오늘 주가 하락이 좀 있었고요. 뭐 금융하고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어제 내렸기 때문에 오늘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다 보시면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전부 다 하락했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개별주로 넘어갔기도 하겠지만 나는 개별주 싫고 대형주로 가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또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을 뒤집어 엎고 시총 3위까지 올라갔다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지금은 과매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과매수가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완급 조절은 좀 하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뭐 굳이 팔아먹을 이유가 없겠죠. 자, 110만원이 저항대로 작용이 됐었는데 한 방에 뚫어버린 모습이어서 이 부분이 계속 연결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도 키포인트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종목들이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이 다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다.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할 거 없이 다 밀렸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올라갔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계속 주목을 받죠.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제 기업 내용 자체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두산이고 레인보우고 전부 다 적자예요. 근데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너무 올라가게 되면 이 기대감이 조금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간 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뭐 5일선 따라서 올라가니까 급등주 패턴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 포인트가 잘 나오고 있고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 나오죠. 네, 이런 거 3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코롱 티슈진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고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자, 그 외에 보시면 뒤쪽 넘어갔을 때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다른 제약바이오들은 약간씩 약세를 계속 보였는데 오늘 테크윙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브레인 강세 보였죠. 그 다음에 ISC 같은 경우는 강세에서 좀 밀려났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어차피 저는 팔아먹었으니까 모르겠고요. 동진세미캠이 오늘 VI 걸리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워닝 IPS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옵틱스 역시 그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군들 오늘 삼성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쪽에 오늘 강세를 보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일단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니까 지수 포인트가 좀 올라갔다. 그 외에 뭐 2차전지나 바이오 쪽은 조금 약세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러면은 등락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292개 상승이고요. 601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거래소 쪽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굉장히 별로 안 좋았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5개 상승에 966개 하락입니다. 이것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더 많기는 한데 시총 상위 쪽에 포진되어 있는 거 아주 그 초대형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중간 단계에서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좀 많이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코스미, 어버브 반도체 상한가 들어갔네요. 아모센스, 전진건설로봇 상한가 들어갔고요. 시메스, 대동기업, 인스코비, 심텍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네, 율촌화학도 오늘 강세 계속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휴림로봇, 로봇 관련주들하고, 네, 그 다음에, 유리기판 관련주,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FA 반도체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그동안 안 좋게 나오다가 상승을 세게 해준 모습이 좀 있네요. 두산 테스나,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 다 같이 올라갔고 만도도 오늘 강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만도는 9%를 이탈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요.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까지 해서 42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대부분의 상승 포인트는 반도체에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는 아침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2.4까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코리아 유전, 화성밸브, 이거는 뭐 지금 대왕고래 관련한 종목들만 다 빠졌네요. 그죠? 네. 1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9%까지 흥구석유 해가지고요. 네. 대부분 이제 대왕고래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면서 하락세를 좀 이끌어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글쎄요, 다 내린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하락보다도 이 근처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상승에는 상당한 내려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접근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락 포인트는 마이너스 3까지 벌어졌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0.5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아침에는 조금 올라가 있었는데 후반부에 조금 밀렸나 봐요. 그래서 마이너스 0.5 정도 기록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오늘 계좌 상황이 네 나쁘진 않습니다. 뭐 아시듯이 뭐 만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진 세미캠 그 외에도 뭐 10%대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10%까지 아니죠. 장중에 10%대까지 올라갔던 종목들인데 이제 뭐 7, 8%대, 9%대 이런 상승한 종목이 제법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좌 상황에서는 네 오늘 아침보단 더 낫습니다. 그래서 0.5 이상은 나온 것 같아 보이고요. 네 0.5% 정도 이상이면은 시장보단 낫잖아요. 네 시장은 마이너스 0.5, 나는 플러스 0.5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보시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샀네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하나비전 등등등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금융투자놈들은 현대로템, 코스닥 레버리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까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대신에 코덱스 레버리지 팔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는 오늘 하이닉스 매도, 삼성전자 매수 이렇게 진행을 돼서 지수 방어하는 모습으로 아마 나왔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외국인들은요, 현대로템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강하게 상승한 종목 두 종목 샀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현대차, 하나오션 지금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사들였었던 조선주를 팔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있고 HD 현대 이 HD 현대 쪽에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현대 미포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스페이스 매도가 있었고요. 가스공사 안 좋겠죠? 네.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 2차전지, 그 다음에 HD가 들어가 있는 조선주들, 네.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필옵틱스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뭔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네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하고 좀 섞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종목 간의 포지션을 조금 달리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오늘 충분히 네, 0.5가 아니라 뭐 1%대고 2%대고 수익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개별주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고 특정 종목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들은 없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 나타나는 경제지표는 고용지표 실업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변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 부분들 체크하고 우리가 살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미국장이 잘 끝나기만 한다면 다음 주 초반 정도는 우리 증시는 추가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주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긍정적인 패턴들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불금 보내시고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종목 진단 올라가니까 그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에는 월급 종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알람 뭐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꼭 신청해 주셨다가 월급 종목도 같이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